안녕하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이면 오랜 투병 끝에 하늘로 간 우리 오빠가 생각납니다. 오빠는 떠나면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오랜 악연이었던 신우를 끊어버리게 도와준 건데요. 제가 받은 상처는 둘째치고 지긋지긋하던 신우년 이제 안 봐도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편에겐 누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즉, 저에게 신우가 둘인데요. 처음엔 저도 신우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손이 신우는 성격도 좋고 어진 품성을 갖고 계셔서 항상 따뜻하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런 형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래 신우는 결혼 전부터 답이 없었네요. 첫 인상부터 뭔가 심상치 않긴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 막내 신우를 시부모님도 좀 창피해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도 딸 자식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나 싶습니다. 결혼할 때 예복비로 인당 30만 원 정도 생각해서 양가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본인은 입고 싶은 옷, 구두, 가방 다 사야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된다며 좀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어이없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본인이 신우 정신교육 시키겠다고 하더니 서둘러 방어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래 신우가 술 먹고 저한테 전화 걸어서는 술주정 하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에 너무 짜게 구는 것 아니냐면서요. 너무 당황했고 어이도 없었지만 그 다음날 남편이 신우를 엄청 혼내서 결국 사과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신우 맘에 오빠 결혼식장에서 예쁘게 꾸미고 싶겠다고 생각은 들었고 세상 물정 모르고 철이 좀 없나 보다 애써 생각했네요. 남편도 본인 입으로 자기 여동생이 철없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물 예단도 생략할까 하다가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시댁에 은수저랑 반상기를 보냈고 예단비로 5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고맙다 하시며 저에게 10돈 정도 되는 금목걸이를 주시고 예단비 중 300만 원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분실했나, 누가 가져갔나 싶어서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가방도 살펴보고 차도 살펴보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걸어온 길을 거슬러 다 살펴봤는데 없더군요. 시부모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그 귀한 돈을 잃어버린 걸 들키게 되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전전긍긍했네요. 당시 남편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울면서 토로했더니 남편이 시댁 가서 다시 찾아보던지 아님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하니까 남편이 본인도 더 잘 챙길 걸 그랬다며 본인 개인 돈 200만 원을 저에게 주더군요. 물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받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참 고맙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했는지 조사를 계속하더니 결국 찾아냈더군요. 막내 신우가 돈도 없는데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어디서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걸 이상하게 본 남편이 끈질기게 추궁을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계속 본인이 모아둔 돈 쓴 거라면서 억울해했지만 남편이 통장 내역까지 보여달라며 난리를 쳤다더군요. 결국 그 돈의 실체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실 꾸민비 봉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돈 봉투 안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들어있으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거라고 자책하더라도 어디다 말하지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계획을 짰나 보더군요. 너무 악랄하지 않나요? 그게 결혼식 치르기 일주일 전에 밝혀진 일이었고 시부모님이랑 남편 그리고 손이 신우까지 전부 난리를 쳐서
막내 신우 혼내느라 뒤집어 엎으셨다더군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막내 신우 안 왔어요.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하고 면목 없다고 그냥 집에 두고 오셨다더군요. 정말 황당 그 자체였던 사건이었죠. 알고 보니 신우가 집안에서 애물단지 같은 존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잘자잘하게 사고치며 비행도 좀 했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제 남편도 그렇고 손이 신우인 형님도 참 품성 어질고 괜찮으신 분인데다 시부모님도 평범하시거든요. 좀 꼬장꼬장하신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문제 있는 분들은 전혀 아니세요. 막내 신우는 뭐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성격도 많이 엇나갔다고 하던데 그냥 타고난 성향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막내 신우가 신경은 쓰이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 직장은 멀리 아랫지방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시댁이랑도 자주 왕래를 못했고 막내 신우랑도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며 살았네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고요. 문제는 막내 신우가 결혼하면서 저희랑 같은 도시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벌어졌네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일 때 막내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한 상황이었고 신우 남편은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너무 사랑해서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겨우 양가 허락받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아둔 돈이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신우 남편한테 700만 원 있었다고 하더군요. 양가에서 조금씩 모아 22평짜리 전셋집에서 신혼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뭐 맡겨놓은 듯이 굴더라고요. 임신했을 때는 본인 좀 잘 챙겨달라며 체리 사달라, 복숭아 사달라 매일 연락 오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가족 마트 갈 때 따라가서 본인 먹고 싶은 간식 5만 원어치 막 담더라고요. 뻔뻔하게 계산은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마트나 시장 갈 때마다 악착같이 따라와 제 지갑을 같이 쓰려고 하는 게 괘씸하고 열이 받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선 그었더니 가족 사이에 너무하다면서 시장 바닥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배는 남산만한 임산부가 엉엉 우니 잘 알지도 못하는 주변 상인들과 할머니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신우가 임신해서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올키가 돼가지고 베풀질 못한다며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애 낳고 나서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 없어서 못 들어가니 저더러 도와달라. 산모 식단 좀 차려달라 등의 요구는 애교였어요. 물론 다 들어주진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도움 요청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무슨 ATM기처럼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기저귀나 옷 사이즈 업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당연히 저희한테 연락합니다. 그리고 조언 묻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죠. 언니, 우리 애기 옷을 사야 하는데 어떤 사이즈를 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애 둘이나 키워보셨으니 아시겠죠? 저희 애한테 잘 맞을 만한 사이즈로 우주복 하나만 골라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일단 골라서 사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군요. 처음엔 신혼의 사정이 딱해서 돈을 몇 번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그 방법 쓰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돈을 받았어요. 준다고 했으니 받겠다고요. 계좌번호 보냈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돈을 주긴 줬는데 5만 원 줘야 할 걸 3만 원만 보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덜 보냈다고 했더니 그제야 자기 돈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보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애 100일 때도 저희한테 뭐 맡겨둔 듯이 보행기 사달라, 금반지 사달라 난리더니 돌 때는 대놓고 애 앞으로 적금 좀 들어달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더군요.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조카 앞으로 다달이 10만 원씩 해주면 나중에 우리도 부모로 알고 효도할 거라나? 그 말에 남편이 적당히 하라며 화를 냈더니 한동안 자제하나 싶더군요. 저도 복직해서 일 바빠 신호 연락 잘 안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워낙 가까이 살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달은 꼭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든 소고기나 스시 같은 비싼 것 얻어먹으려 하는 게 참 속보였지만 신혼에도 사정이 안 좋으니 그냥 눈 딱 감고 봐줬어요. 시조카한테도 돈 참 많이 들어갔네요. 생일이다, 어린이날이다, 뭐다 해서 1년에 그 아이한테만 거의 50만 원은 썼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바보같이 왜 다 해주냐고 묻지만 그것도 많이 쳐내서 그 정도네요. 신우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돈 없어서 누수공사도 제대로 못해 집에 곰팡이 범벅인 것을 보거나 다 낡아빠진 팬티 입고 다니는 걸 보면 괜히 연민이 들었거든요. 신우 남편도 타 지역 공사장 다니느라 집에 거의 안 들어오니 신우랑 시조카 둘이서 거의 생활을 하니 마냥 외면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래저래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서 신우를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다시 눌러앉게 생겼다고 하자 남편이 기겁하면서 500만 원 해줬네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내심 좋아하는 걸 신우도 눈치를 채고 심술 부린 거였어요. 협박을 한 거죠. 정말 신우 그 악랄한 잔머리 여전하더군요. 그런 신우를 저는 15년 정도 견디며 결혼 생활했던 겁니다. 이사 가고 나서 스트레스 덜 받을까 기대했는데 웬걸 한 번 저희한테 기댔던 신우는 먼 곳에 가서도 걸핏하면 돈 달라, 애 책상 사줘라, 애 태블릿 PC 사달라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벅차니 그런 식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애 데리고 막무가내 저희 집에 올라오더니 올케로 들어왔으면 올케답게 굴어요 언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도 못하는 며느리잖아요. 신우가 형편이 어려우면 좀 돕는 게 맞는 거죠. 새언니 정말 개념 없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6살 난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길 테니 일주일만 봐달라고 하며 나가는 것 있죠. 알고 보니 저한테 화를 내러 오는 건 핑계였고 시조카 어린이집 방학이라 애 돌보기 귀찮으니 무대뽀로 저한테 맡긴 거였어요. 제가 마침 휴직 상태라 집에 있는 거 신우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미친 듯이 화를 내 신우 끌고 와 다시 시조카 데리고 집에 가게 했지만 저는 신우한테 정말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진 계기가 되었죠. 그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라스트 팡이 남았더군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미혼 상태로 사업하며 열심히 살다가 40대 후반에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도 했지만 결국 차도가 없었고 호스피스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오빠가 하늘에 갔어요. 친정엄마와 아빠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치료 방법 알아보고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걸 시댁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요. 형님도 저희 오빠 일에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며 호스피스도 3일 밤낮으로 알아봐 주셨고요. 오빠 입원해 있을 때 1년 동안 병문안을 무려 5번이나 와주신 고마운 손이 신우입니다. 다만 손 아래 신우는 역시나였어요. 저희 오빠 상황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껌 딱딱 씹으며 어떡해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라고 하더군요. 호스피스까지 간 마당에 암말기 환자가 낫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그만큼 성의 없는 위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듣기 거북한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결혼을 하셨다면 좀 나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돌봐줄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더 현생에 밀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도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도 예민해져서 말 조심하라고 했더니 입 다물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상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늘나라 가버린 오빠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오빠 생전 모아둔 재산과 사업장 정리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빠는 미리 유언장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부동산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동생인 제가 현금화해서 아빠, 엄마,
저 이렇게 3등분에 소유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오빠는 자가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시세 8억짜리였어요. 대출은 1억 정도 끼어 있었고요. 사업장은 정리하니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그거랑 오빠 부의금 들어온 것 더 보태 오빠 명의 대출부터 싹 정리했습니다. 집은 바로 처분하기 어려워 부모님과 상의 끝에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내 신우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오빠 재산 같은 건 다 정리를 하셨냐 묻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손이 신우라면 응당 내 걱정이겠거니 싶겠지만 뻔하디 뻔한 막내 신우라 음흉하게 들려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할 테니 오빠 얘기 안 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웬일로 저희 집에 수박까지 사들고 와서 방문하더군요. 원래는 항상 빈손으로 오던 신우거든요. 와서는 제 눈치 싹 보면서 언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오빠분 사후 처리하느라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저희 오빠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하신 상태였으면 배우자가 정리를 해야 할 일인데 안 하셔서 언니가 고생을 하네요. 그래도 하늘에서 보시고 고마워하실 거예요. 생전에 참 좋으신 분이었다면서요. 웬일로 말을 착하게 하나 싶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속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집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니 그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바로 안 팔릴 것 같다던데 그럼 전세로 돌리나요? 죽은 사람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골치 좀 아프시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갑자기 팔자 눈썹을 하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언니, 아마 그 집 팔리기도 힘들고 세놔도 누가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래저래 안 좋은 기운도 많을 텐데 정리를 할 겸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가씨가 우리 오빠 집에 왜 들어가 살아요? 빈집 그냥 두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팔 거라면 더 집 관리를 잘해야죠. 언니가 부동산에 그 집 내놓으면 저랑 우리 딸이랑 그 집 살면서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한테 집 보여주고 그럴게요. 그러다가 바로 팔리면요? 에이, 뭐 바로 팔리겠어요? 일단 저희 2년만 살다가 내놓으세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제 눈을 빤히 보며 말하는 막내 신우의 눈동자에서 저는 오싹함까지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공감 능력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태도였죠. 그래서 오빠 죽은 지 반년도 안 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도 너무한 건 아니에요? 아가씨 민폐 끼치고 산 게 개념이 없어서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올케의 죽은 오빠 집을 탐낸단 말이에요? 언니, 저 이혼할지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딸이랑 살 국리는 찾아야죠. 저 이혼하면 어차피 오빠랑 새언니가 저 도와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집도 언니 재산 될 건데 좀 좋게 생각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리고 민폐라뇨. 전 언니 오빠한테 민폐 끼치며 살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원래 가족끼리 돕는 거죠. 언니가 너무하네요. 신우도 적방하장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는 그 말에 열이 받아 가져온 수박도로 갖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도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들더군요. 저더러 쪼잔한 쫌팽이라고 하며 어차피 죽은 오빠 재산으로 횡재한 거면서 제가 이기적이라네요. 그러더니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더군요. 어차피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이었으니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잖아. 그래서 언니도 좋아한 거 아니었어? 사람이 좀 솔직해져봐. 가식 떨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신우 고개가 돌아가 휘청할 정도로 뺨을 있는 힘껏 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머리채를 아예 잡아버렸네요. 그 바람에 정말이지 개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우에게 당한 서름과 화를 모두 표출하느라 신우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얼굴과 어깨에 손톱 자국 조금 났지만 신우는 머리도 뽑히고 얼굴도 퉁퉁 붓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바로 입원하고는 신고하더라고요. 결국 쌍방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그 일로 남편도 신우에게 완전히 학을 떼었고 시부모님과 손인 신우도 저에게 면목 없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정작 신우는 고개 빳빳이 들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소리치더군요. 오히려 좋았어요. 괜히 반성하는 걸 보이면 저만 마음 복잡할 텐데 일관성 있는 싸가지 없는 모습이라 죄책감도 안 들더군요.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 갈 때도 막내 신우랑 절대 안 마주칠 테니 불만 있으면 이혼한다 했더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막내 신우도 저 다신 안 볼 거라며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작년에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고 살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도와달라 손 내밀고 저한테도 다시 연락하고 싶은지 안부 묻는다 하더군요. 저한테 연락하면 바로 욕 박아버릴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한 아래 신우 죽으면 눈물도 안 날 것 같아요. 장례식장도 안 갈 겁니다.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열받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아예 안 보고 차단하고 살게 되니 마음은 편하네요. 안녕하세요. 다들 가정 내 평안하신가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짜증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맨날 저더러 신우 좀 친동생처럼 챙겨라, 신우한테 잘해줘라 노래를 부르셨는데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니 그 이후부터는 제 앞에서 신우 이야기를 안 꺼내세요. 이대로 퇴치된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무가내에는 막무가내로 응답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부부이고 신우는 작은 공방 운영해요. 신우 남편은 제약회사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가 둘 다 공무원이라서 솔직히 월급은 정말 적어요. 안정적이라는 장점 말고는 둘이 합쳐 500만 원 중반입니다. 신우는 잘 벌 땐 월 1000만 원도 벌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신우 칭찬을 하며 그래, 요즘 직업이 이렇게나 다양한데 돈만 잘 벌면 됐지. 우리 딸은 진작에 자기 적성 찾아 사업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벌잖니. 공무원이고 대기업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자는 특히 자기 능력이 중요하잖니. 라고 하며 공무원 하며 힘들게 일하는 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들 둘 있고 신우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도 엄청 비교를 하며 신우를 추켜 세우시더라고요. 딸이 최고야.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둘까지는 이해가지만 셋 낳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 솔직히 둘도 많아. 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 남편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러십니다. 저희 남편도 한 성격해서 듣기 싫은 소리에 잘 버럭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제 앞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라 그런지 괜히 까내리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성격이 그리 좋고 인자한 시어머니 자리는 원래부터 아니었거든요. 예물 예단할 때도 사건이 좀 있었어요. 양가에서 돈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결혼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 2천에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받아 아파트 들어가게 되었죠. 검소하고 알뜰하게 식 치르려고 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허례허식도 다 생략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2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는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아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앞으로 예단비도 안 주니?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다.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양가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하느라 많이 졸라맨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석 씨보다 1000만 원이나 더 가져가고 호봉도 제가 더 높아서 지금 월급도 제가 더 많은데 시댁에 예단비까지 드리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요? 저도
결혼 전 이 일 저 일로 인해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고, 가뜩이나 어머님이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 옷차림, 결혼 전 예비 시모한테 안부 전화, 친정 노후 등으로 자잘자잘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크게 놀라시면서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을 거르지 않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파혼이 두렵지 않고 아니다 싶은 길은 바로 멈출 자신이 있다고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시고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때 어머님 뵈었는데 표정 완전 구겨져 계시더군요.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 표정 보고 저 시집살이 당하면 어떻게 하냐며 진심으로 걱정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내 꽁한 상태로 식 진행했고 부부가 양가 인사드리고 부모님들이 자식 안아주실 때 어머님이 저 안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당황해서 아버님만 2번 안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라 저도 감정이 꽤 상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참지 않은 며느리라는 걸 어머님도 아셔서 그런지 막무가내 괴롭히지는 않으셨는데 이따금 실언을 꼭 하시더군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좋게 좋게 넘어가며 애둘 낳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도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역시나 돈이 문제더군요. 신우가 잘 벌 땐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니 어머님이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셨어요. 신우 남편은 제약회사 다니면서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도 신우가 공방 차리면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신우 남편도 좀 쉬다가 다시 취직할 거라 믿었어요. 신혼에는 딸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먹성 좋은 남자애들이 2이나 있어서 당장 입에 풀칠해야 하는 걱정도 아니었고 또 저희는 전세 사는데 신우는 집도 매매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매달 대출이자로 100만 원 정도 나가긴 했지만 이미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라 저희가 신혼에 걱정할 처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집도 없는 저희가 시세 7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신혼애를 걱정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신우가 하던 공방도 점점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경쟁업체가 2, 3씩 들어오면서 신우가 하던 가게가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 순수익 200만 원 정도 겨우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얘기 듣고 그거라도 벌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신우는 일주일에 5일, 그것도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하거든요. 그리고 신우 남편도 아예 백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알바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은 벌어온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랑 월 소득이 크게 차이도 안 나니까요. 그런데 둘이 합쳐 월 1,000만 원 넘게 벌던 가정이라 그런지 반에 반토막이 나자 신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머님이 더 안달을 내시더라고요. 저러다 망해서 이혼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전혀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꼭 제 앞에서만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며 신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시터나 조부모 등 누구의 도움 없이 저희 부부의 힘만으로 일하랴, 애들 키우랴, 내 집 마련 위해 저축하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신우 걱정을 같이 하길 강요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예전부터 느꼈지만 넌 참 정이 없구나. 결혼이라는 건 남자 하나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지. 네 남편이 좋으면 네 남편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품어야 하는 게 결혼이다. 사람이 생각이 좀 깊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애들 아빠는 처남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던데요. 천안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충주라 그러고 청주라 그러는데요. 제 남편은 저 하나 좋아서 결혼한 게 분명해요.
제 남편도 생각이 별로 깊지 않으니 저희는 독인 객인인가 봐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남들은 제가 되바라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어머님은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우 관련해서는 집요하시더군요. 제가 신우한테 관심이 너무 없고 매정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신우가 더해요. 신우는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 배냇저고리 하나씩 사주고 돌 때 모른 척 했어요. 시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주셨을 텐데 본인까지 줄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 애들 이름도 매번 헷갈려하는 신우예요. 어떻게 조카가 10명, 2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2명인데 어떻게 고모가 애들 이름을 그렇게 헷갈려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저 둘째 제왕절개로 낳고 갑자기 혈압이 안 좋아져 중환자실 실려갔었고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친정 부모님도 울고불고 난리 났고 시댁도 알고 걱정하셨거든요. 모든 상황 다 알면서 신우는 제주도 여행 가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딱 그 시간에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올케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신경도 안 쓰인다 이거겠죠.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맹장 수술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저더러 병문 안 가라고 하고 휴가 내서 하루 병수발 좀 들어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제 친동생이 맹장 수술했다고 생각해보래요. 그러면 절로 걱정되고 보살펴주고 싶지 않겠냐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 했죠.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우는 그래도 제 앞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문제는 제가 신우를 더 챙기길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다 신우의 경제 사정까지 안 좋아지니 자꾸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공무원이니 자영업자들 도와줄 수 있는 정책 같은 거 잘 알지 않느냐, 돈 좀 더 해줘야 하는데 걱정이다 등등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니들은 공무원이니 걱정 없겠구나. 철밥통이라 다달이 월급 나오니 얼마나 좋아. 그래도 월급도 적고 이름 많고 공무원도 힘들어요. 어머님, 그리고 철밥통이라뇨. 어떻게 잘릴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갑자기 발령 날지도 모르는 직장인데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마땅해 하며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라고 우기시더군요. 언제는 신우같이 월 1,000버는 자영업이 최고라고 하셨으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저희더러 동생 좀 잘 챙겨주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혼자 노는 시조카 안쓰럽지도 않냐면서 자꾸 저희더러 신우이네를 초대해 밥 해먹으라, 키즈카페 데려가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신우네랑 차로 30분 거리 살아서 가깝긴 하거든요. 그런데 신우도 절대 저희를 집에 초대하지도 않고 또 남편이랑 신우 둘 남매 사이도 그닥 살갑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신우네 경제 사정까지 안 좋아지니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더 신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신우한테 고맙다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하려 하는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신우가 고맙다고 하지? 그냥 알겠다고 해라. 내가 네 이름으로 신우한테 10만 원 넣었어. 시조카 옷 사 입으라고 돈 넣은 거라고 해라.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너더러 돈 쓰랬냐? 그냥 내가 니들 둘을 이어주는 거지. 신우가 고맙다고 하면 잔말 말고 알겠다고 해. 올케가 돼가지고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조카 옷도 사주고 그러는 거다. 그래도 네 생각해서 내가 대신 돈 준 거지. 정 그러면 다음부턴 네가 먼저 알아서 돈을 보내든지. 그 말에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올케면 당연히 시조카 챙겨야 하나요?
고모도 자기 조카들 안 챙기는데요. 아무튼 어머님은 자꾸 그렇게 선을 넘으셨고 제가 신우를 챙기길 종용하셨어요. 그러다 정말 황당한 요구까지 받게 됩니다. 신우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 내기 전에 신차를 뽑았어요. 형편에 맞지도 않은 외제차 SUV를 5년 할부로 샀는데 그게 월 할부금이 45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혼의 월 수입이 확 줄어드니 할부금 내는 게 부담스러운지 신우가 본인 부모님께 SOS를 친 거예요. 좀 내줄 수 없겠냐면서요. 시댁도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턱턱 내주시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저희가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이야기하셨나 봐요. 제 남편은 당연히 한 큐에 거절했고요. 그것에 속이 상한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하셨습니다. 지 동생 어려운데 모르는 척하라고 새아가 네가 시켰니?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좀 생각해다오. 지금 네 신우가 사정이 좀 어렵잖니. 다달이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사위도 직장을 제대로 못 잡아서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다. 이럴 땐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너희는 둘 다 벌고 또 네가 알뜰살뜰하게 돈 잘 아끼잖니. 그 돈 조금 더 베풀어서 네 신우 좀 도와주렴.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더러 매달 아가씨네 자동차 할부금 45만 원을 내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빌려준다고 볼 수도 있지. 네 신우도 고마운 걸 느끼고 너희한테 더 잘하지 않겠니? 어머님, 차 바꿔야 할 급한 집은 저희예요. 지금 15년 된 좁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정이 어려우면 차를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아가씨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보단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설득을 하시는 게. 제가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더니 어떻게 잘 타고 다니는 차를 팔으라 하냐네요.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아서 당장 차 바꿔야 할 집은 저희인데 그럼 신혼의 외제차 할부금 내주면서 저희는 똥차 계속 끌고 다녀야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집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건데 저더러 너무 야박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신우를 챙기지 않는 것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매정하고 못돼 처먹었다며 전화기 넘어 악담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님이 다음 날도 전화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괘씸해 안 되겠다며 나중에 이 집 팔면 니들은 안 주고 니 신우만 주련다. 어떻게 그렇게 지들만 알고 지들만 잘 살려고 해? 그렇게 알아둬라.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재산 분할을 저희에게 한 푼도 안 해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남편도 그 말 듣고 어이없어 하며 저더러 앞으로 시댁 갈 일 없을 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도 저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똥줄이 타셨는지 자꾸 저에게 카톡하시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명하게 판단하고 본인한테 사과하라며 항의 문자를 보내시는가 하면 신우한테 다달이 2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본인도 재산 분할에 관해 이야기했던 걸 없던 일로 하겠다네요.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저희 애들 태어나고 나서 챙겨준 거 거의 없고 심지어 이름도 헷갈려 하는 거 아시죠? 어? 그건 뭐 네 신우가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데 저는 아가씨한테 매년 생일 선물도 보내줬고 시조가 태어났을 때 50만 원, 생일이랑 어린이날에는 다달이 용돈도 주고 할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긴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친동생처럼 생각하라고요? 제 친동생은 본인 돈 없어도 꼬박꼬박 저희 아들들한테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안부 묻고 사랑 줍니다. 저 아플 때도 걱정했고요. 아가씨는 전혀 아닌데 어떻게 내 동생처럼 생각하란 말이죠? 지 누나 중내산에 하는 마당에 제주도 여행 가서 웃는 사진 찍어 카톡에 올리진 않는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예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만 신호를 챙겨요? 어머님은 고모님한테 그러셨어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남편도 실망이래요. 그리고 차 할부금을 못 갚는 사정이면 차를 파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차에 대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무슨 말이냐 묻더군요. 매달 차 할부금 갚아주면 신호차를 제 차처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저희도 큰 차로 바꿔야 하는데 뭐 그럼 두 집이서 차 한 대 같이 쓰죠 뭐. 제가 말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해서는 어이가 없다며 웃음으로 때우려 하시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한동안 별 말씀 없으시더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실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따박따박 대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연끈을 각오로 기 하나 안 죽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저랑 뜻이 맞아 가능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면 남편도 연 끊고 아예 왕래하날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깟 시댁 집 팔아 1억 좀 넘게 나올 텐데 솔직히 그걸로 노후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 이야기 하시는 게 좀 웃겼어요. 하다못해 물려받은 땅도 하나 없으시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의 신호 타령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를 건드려서는 안 될 또라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 이후로는 연락도 거의 없으시고 명절에 만나도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더군요. 신호 얘기는 아예 안 하시고요. 그래서 신호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훨씬 좋아요. 그냥 이 상태로 쭉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와 요구를 받으면 좋게 좋게 넘어갈 생각 마시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세요. 어물쩍 넘어가면 쉽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심리가 궁금해요. 왜 자꾸 저한테 신호 챙기라 잔소리신지. 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신호는 핑계고 본인들 챙겨달라 눈치 주는 거라는데 정말일까요?